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사적 욕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스크린이라고 부른 사회적 피부에 관한 것입니다. 서사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끌리게 되는 이유, 배경, 동기 등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SF에 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로맨스 서사에 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 드라마에 끌리기도 하는데, 서사적 욕망이 각자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러한 서사적 욕망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야기는 이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곳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 서사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원복 교수의 먼 나라 이웃나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 최근에 이 아래에서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비상에 대한 욕망으로 대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룬 주제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피부에 관한 건데요. 스크린 자아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앙지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앙지에 따르면은 이 피부가, 피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피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피부, 다시 말해서 스크린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은 다른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이 일종의 사회적 피부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먼저 스토리하고 스토리텔링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스토리는 전통 서사를 가리키고,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형태의 서사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민진 작가의 빠찡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다. 하지만 상관없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다음에 어떤 문장이 이어질까요? 저는 다음에 역사는 우리를 배반했지만 삶이 저기 있다. 살아야 할 삶이, 나에게는 삶이 저기 있다.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스토리텔링 좀 다른 것 같아요. 빠찡코 첫 문장을 한번 다 같이 패러디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자리에 스토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tory has failed us. 스토리가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를 저버렸다. But no matter. 하지만 상관없다. 이 다음 문장에 어떤 것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면, 4차 산업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삶이 아니라 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나를 저버렸어도 나에게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나에게는 세계가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런 세계를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세계를 제안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 세계를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